각에서는 증시 각도기 각이서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뜨거운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미국 시장도 뜨거웠고 한국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습니다. 미국 시장은 뜨거운 와중에서 뭔가 일부 자산들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든 게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미국 마감을 통해서 향후 앞으로의 각 자산별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 저희 증시각도기TV 시작하겠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2021년 정말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장이 강하게 뜨겁게 올라가자 꽤나 염려하고 계신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계시고요. 평생 나는 이렇게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단기간에 돈이 많이 벌려도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놀라움을 자아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심리적인 지표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경계감이 살아있는 때에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경계감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부주의해지고 안이해진다면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왜요? 술 취함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술 취함의 특징은 사람들의 조심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술 먹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경계감을 풀어내고 자신의 내면적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서로 더 나누고자 술을 마시는 게 아닌가요? 네, 혼자서 술 마시는 분들은 또 있네. 어디다 경계를 풀지 그분들은?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런 경계감이라는 게 이제 심리적으로 항상 작용을 하는 것들인데 이 금융자산시장 그리고 또 재정적인 그리고 재산적인 손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훨씬 더 사람들은 주의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의함이 없어지는 그런 시장이 된다면 그 시장은 정말로 위험해지죠. 자, 어디서 우리가 그런 경계감이 없다는 걸 많이 보게 되나요? 경마? 네, 카지노? 이럴 때는 뭐 그래 한번 일확천금 이러면서 있는 거 좀 날려도 돼 이런 개념 아닙니까? 네, 실제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잃지요. 네, 경계감이 약해지면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장이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런 흐름들을 결국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저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그래서 정말로 산이 높게 커진다면 골도 향후에 깊을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나 산의 높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산을 다 그려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도 더불어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전 투자 입장에서는 아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하죠. 예를 들어 내가 100% 수익이 났다. 그러면 100%는 빼고 나머지 100%로만 남아있는 것으로만 투자를 진행한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일단 갈 때까지 가본다. 갈 때까지 가보다가 시장이 정말로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흐름.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한 10% 정도가 시장이 빠진다던가 아니면 또 그 이상 빠진다던가 이렇게 되면 그때는 투자를 철회하는 뭐 이런 방법들도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행위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또 확인되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인버스 하신 분들이 있는데 많이 어렵죠. 인버스도 타는 방법이 있어요. 잠깐 또 딴 얘기를 들으면 인버스 같은 걸 타려면 내가 100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100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말 켈리의 법칙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카지노와 토토의 법칙인데 틀리면 틀릴수록 금액을 좀 더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100을 투자할 사람은 처음에는 한 2, 3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어. 그런데 제대로 투자하고 그 다음에 5를 투자하고 그 다음에 10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20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40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하는 것이죠. 그런 베팅들이 더 좋은 베팅인데 근데 시장이라는 건 말이죠. 최근에 1번 시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우상향을 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인버스 베팅이
확률적으로 더 높지는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인버스 베팅을 하느냐? 한국은 그동안 10년간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박스권이어야 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인버스를 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말은 이번은 추세적인 상승, 강세장, 20년 만에 온 세 번째 강세장이다 라는 표현을 드렸던 이유는 이번은 박스권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방송 중에 몇 번 드렸던 것입니다. 네, 어쨌든 다시 지금 갑자기 또 미국 시장 정리하다가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인가, 투자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미국 시장으로 돌아오죠. 오늘 미국 시장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대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어땠겠어요? 그냥 이제는 주식이 상승하는 게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쵸? 그냥 뭐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겠어? 이제 슬슬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의 마비를 주기 시작하고요. 자, 그런데 자,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핵심은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점, 그러면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냐는 점, 이것이 시장을 지금 휘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의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죠? 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확인하는 대목은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건데, 역시 채권 가격은 드디어 10년물 금리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119%예요. 네, 4.8bp가 또 금리가 올라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채권 가격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툭 던진 얘기가 있어요. 3월 달에는 1%, 코로나가 발생해서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3월 중순 전 2월 달 그 전에는 이게 1%대 중반이었더라 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그럼 1% 중반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거냐? 그럼 지난 1, 2월 달은 인플레이션 시기였던 것이냐? 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대목. 채권의 금리가, 미국 국채의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지난번에 방송 중에, 이번 주인가요? 방송 중에 한번 얘기했죠. 미국의 하이힐드 기업의 그 금리가 신흥국 국채 금리보다 낮아졌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미국의 이제 작은 기업이나 한계 기업이 웬만한 신흥국보다 신용도가 좋게 해석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 안 망할 것 같더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기업들 안 망해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신용 위험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신용 위험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부도 위험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의 최고 하이라이트 피크점이 어디였었습니까? 에너지 기업의 도산, 그리고 연쇄 도산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미친 듯이 벌어지면서 에너지 기업 금리가 22%를 상회하는 그런 흐름. 인덱스 기준으로 22%니까요. 심지어 어떤 회사들은 그보다 훨씬 올라갔었을 거예요. 진짜 위험한 기업들은 뭐 30% 이렇게 금리, 뭐 물론 그런 기업들은 채권 발행도 안 됐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뒤집혔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금리로 막아놓는 거는, 저금리로 막아라 하는 거는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어때요? 올라라 주가 올라라 하는 거잖아요. 채권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건 뭐예요? 금리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금리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 소유에 의한 소유의 소유 편향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항상 전문가의 얘기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각도기 TV에서 감안하셔야 들어야 될 건 뭐예요? 저희는 실전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보다 주식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주식 편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식 강세 편향성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또 감안하고 들으셔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토요일이 되다 보니까 얘기가 끝도 없이 이어져. 이거 어디 뭐 대담 나간 것도 아니고 빨리 정리해야 되겠네요. 네, 어찌되었건 자,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갔고 채권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 차는 이제 90bp를 넘어갔습니다. 즉 1%가 0.9%를 넘는 엄청난 큰 가격 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번 위기 전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서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위기가 묘하게 왔었어요. 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장단기 금리 차 크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오늘 미국 시장은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채권 가격이 이렇게 오르니까 옛날에 뭐 0.6% 이럴 때는 10년물을 0.6% 매년 0.6% 1억에 6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1%면 100만 원이죠. 네, 100만 원 0.6 60만 원 1억을 바뀌면 1년에 60만 원 받으면서 10년을 버티라고 그 짓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안전해도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 120만 원 정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10만 원이 넘었어요. 1억에 매력도가 어떻게 된 걸까요? 올라왔죠. 매력도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오늘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력도가 올라왔다고. 그래야 다른 자산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건데, 즉 오늘 금값이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4% 빠졌는데 지금 4%에서 조금 더 늘어서 3.3%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1849달러예요. 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은값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은값은 6.5%. 이게 은값은 리본의 끝자락이야. 그래서 금값보다 훨씬 더 변동폭이 커.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는데 일단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이렇게 해석은 합니다. 그 미국 국채가 과거보다 매력이 높아졌어요.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굳이 안전자산을 선택하라면 금 택할 필요가 없이 저거를 택하면 된다. 미국 채권을 택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달러 약세가 오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슈가 해소됐죠. 채권 발행은 분명히 할 건데 채권 발행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풀면 약세가 될 거라는 게 그동안의 기조예요. 이 기조가 아직 철회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해석을 뭐 어떻게 하냐면 이 해석이 사후 약방문격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전문가들 해석이. 그래서 이거는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미국의 채권에 금리를 많이 주니까, 이자를 많이 주니까 이제 달러를 보유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졌다라고 하면서 달러 강세를 해석해요. 근데 아직 그렇게 해석하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굉장히 오늘 묘하게 헷갈리는 장이 미국 증시였는데, 자, 여러분까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그래서 달러 강세가 지금 금값의 약세를 불러왔다? 라고 보기엔 금값의 약세가 너무 크고 달러의 강세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는 건데, 여기에 저는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게 주식자산과 일부 주식자산과 비트 자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까지 넣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비트 자산에 드디어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그 아크드 그 투자하지 않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비트가 자산 대접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시장을 비트를 화폐로 해석하시면 해석 안 돼요.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이거 화폐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통화가 하루에 5%씩 움직이는 통화가 어디 있어요? 0.5%만 해도 폭락 얘기하고 1% 되면 진짜 폭락이고, 브라질 그렇게 헤아라가 엄청나게 그 변동성이 커도 하루에 2%, 2.5%면은 그 맥스인데, 하루에 어떤 통화가 15%, 20%씩 움직여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자산은 움직이죠. 자산은 움직입니다. 주식 자산은 움직이죠. 10%, 20%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자산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금 대신에 대체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가격도 잘 올라가니까 이쪽으로 돈이 빠져나갔고, 또 하나 그렇게 된 이유, 금과 비트가 대체 뉘앙스가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서 또 발견할 수 있냐면, 금값의 증거금이 계속 올라가. 지금 오늘 CME 그 시카고 머천다이즈 익스체인지 거기 들어갔더니 네, 만불이에요. 증거금이 만불이고, 최근에 레버리지 비율도 낮추고 계속 이런 것들. 물론 금값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렸는데, 이번에는 땅땅땅땅 9월달인가 8월달에 연속으로 너무 많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1년도 금값이 1800불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조치가 그때도 증거금을 높이고 레버리지 밸류 낮추고 거기에다 실물 폭탄을 던져버렸죠. 미국 정부가 막 300톤 400톤씩.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금값이 폭락했잖아요. 1100달러로. 그런 기억이 있는 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증거금을 올리고 또 이렇게 되니까 미국 정부가 금값 올라가는 걸 결코 원치 않는구나. 미국 정부는 세계에서 이론적으로는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정부가 미국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금을 제어한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얘기예요? 주포가 이 가격 오르는 걸 싫어해서 찍어 누를 수 있다라는 불안감, 이런 것이 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이 금일 수 없고 금 외에 다른 대체가 필요했던 시장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넘어간 게 저는 일부 비트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식 자산이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 그런 안전자산 또는 달러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지금 금이 잘 못해주는 상황이 2020년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하고 조금 다른 궤적. 그래서 이게 지금 금에 있어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요건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달러 강세로 인한 약세라고 해석하기엔 약세폭이 너무 컸고, 뭔가 이빨 톱니바퀴가 안 맞아 들어가.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달러는 이슈가 하나 끝났잖아요. 이제 완벽하게 그 민주당이 상원까지 거의 반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달러 약세가 앞으로 저렇게 되면 될 거야 했는데 이미 통과되고 났더니 실질적으로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 채권은 약세를 보였으나 이건 이슈가 하나 끝났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발행에서 돈을 정말 풀어요. 저는 그러면 그때는 다시 달러 약세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비트나 이런 쪽은 그런 것들은 모두 지금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진폭이 너무 큽니다. 자산 가격의 하루의 진폭이 큰 건 굉장히 위험 신호이기도 해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원래 그렇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솟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큰 폭의 자산 변동은 조금 위험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트가 4만 달러가 확실하게 넘어서. 근데 그것도 이게 지금 웃겨요. 이거 지금 1시간 전에 적은 건데 이게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어.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이거 적을 때까지는 약 4만 700불 정도의 가격을 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다시 한번 지수별로 정리하면 S&P 500은 1.8%가 주간으로 올라갔고 하루로는 0.5%가 상승하면서 3,824를 기록했고요. 다우는 1.6%가 1주간 상승하면서 어제는 0.18% 상승 31,097. 나스닥은 주간 2.4%, 하루로는 1.03%가 올라가면서 13,201. 러셀 2000은 어제 0.41% 빠지면서 2088을 기록했습니다. 워낙 많이 달렸기 때문이고요. 유럽 시장이 상당히 의외로 좋아요. 독일 0.58% 올랐고 프랑스 0.65, 영국 0.24, 유로스탁스 0.62%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이번 바이든 행정부를 가장 환영하고 있는 것은 유럽 아닌가 할 정도로고, 또 독일의 경제 흐름들이 조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유로 시장 강세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 지수는 90.0, 그리고 유로 달러는 1.22, 달러에는 103.97, 그러니까 104 정도 됐고요. 원화는 1093원, 그리고 달러 위안이요. 이번에 이렇게 달러 강세가 된 또 하나의 원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민은행에서 구두 개입 비슷한 걸 했죠. 이거 이대로 두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6.43까지 떨어지던 달러 위안이 지금은 6.463까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여러 번, 한 5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은 일종의 전략 기지로 6.45 정도를 상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45는 상당히 두텁게 지키겠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견주어서 비슷한 자산 가격대가 1,100원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두텁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화가 조금 더 강세인 게 6.5가 되면 1,100원이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 어쨌든 6.5와 1,100원이 아주 지키고 싶어하는 그 라인이다라는 점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뉴스 연준 부의장 발언을 한번 들어야 되겠죠. 클라라다 연준 부의장은 뭐라고 했냐면 백신 개발로 인해 경제 전망이 개선됐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채권 매입 정책을 변경할 필요성도 보지 못한다. 올해 현 수준의 채권 매입이 유지될 것. 네, 이것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yield curve control 안 할 거야. 현 상황은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2월달 금리가 그러면 비이성적으로 높았어? 라고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닌데 라는 말씀을 그래서 자꾸 드렸던 겁니다. 네. 그리고 기업 뉴스로 애플 전 테슬라 임원 영입으로 전기차 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애플이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보고 가죠. 기업 주가지수 중에 딴 거는 뭐 별로 볼 필요가 없는데 테슬라는 봐야 돼요. 테슬라는 가격이 얼마냐? 7%. 와, 880 미쳤어. 7.84%나 올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게 왜냐라고 뭐 이게 과열일 수도 있고 뭐 다 간 걸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테슬라 열풍이 세냐 라는 건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뭘까요?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핸드폰 시장은 13억대 정도가 1년에 팔립니다. 이 시장 사이즈가 얼마가 될까요? 1년에 200에서 300조 시장이에요. 200에서 300조 시장이고, 자 여기 예를 들어서 D램, 그 다음에 메모리 180조, 250조, 여기 뭐 4, 500조 합치면 그 정도 되겠죠? 이런 시장이에요. 근데 자동차는 2천조, 3천조 시장입니다. 1억대 정도 팔리는데, 9천만 대 1억대 팔리는데 금액이 틀려요. 그럼 무슨 말이냐? 산업적으로 따져보면 산업 중에 제일 큰 산업이에요. 거기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제 한국 시장도 현대차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했던데 다른 산업과 크로스오버, 이걸 뭐라 그래, 교류가 나타나면서 엮이면서 새로운 산업군으로 재편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구닥다리 화학 제품을 만들던 회사가 첨단 전자 재료를 만드는 회사로 바뀌었을 때 멀티플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암모니아 만들던 회사가 그냥 암모니아나 만들던 회사가 반도체 그 팹에 들어가는 뭐 암모니아를 이용한 새로운 화학액을 만들면 갑자기 멀티플이 PER 한 5, 6배 받던 화학에서 PER 20, 30배 받는 전기전자 재료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빠르긴 합니다. 자산시장이 너무 빨리 반영하고 있어요. 이 정도 속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전기차 시장에서 끌어온 미래는, 전기차의 현재는 2025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근데 어쨌든 자산시장이 이렇게 땡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더 이상 안 할게요.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한마디만 더. 조 바이든이 뭐라 했냐면 경제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 적자 지출을 선호한다라고 얘기했고, 유가도 강세인 이유는 유가는 지금 사우디가 100만 배럴씩 계속 감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오펙의 패권과 이런 석유 패권을 유지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꿈속에서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저의 모습이 기억나더라고요. 오늘 유가를 보면서. 사우디는 오펙에서의 그런 헤게모니를 갖고 가고 싶다. 네. 이상으로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이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에듀캐스트.com에서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업종별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태도가 안 되면 이거 아무리 해봐야 모래성이에요. 사상 누각이에요. 그래서 태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투자의 태도와 그리고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가 그런 기초 베이스를 깔아 드릴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투자, 그리고 롱런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의 태도, 이것을 길러주는 것이 이쪽 강의와 책이니까 이쪽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이번 주말에
몇 가지 홍익희 선생님과의 대담, 그리고 독이 책방, 연초에 해봐야 할 독이 책방, 어떤 책을 읽어볼까 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담아보았습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